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만나네요. 이렇게 잘 지내시나요? 네, 오늘이 3일째고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오늘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짧게 치고 빠질 테니 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발음이 좀 어렵죠. 길기도 하고. 근데 우리 지금 영상에서는 좀 편의상 19조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9조가 뭔지 좀 설명을. 네, 19조가 뭔가요, 준우님? 네, 이제 아까 소주님이 말해준 것처럼 정말 이름도 어렵고 정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그 법을 재밌게 설명해야 되는데 재밌게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이 법은 이제 88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19조가 뭐냐면 이제 전파 매개 행위 금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HIV에 감염되어 있는 감염인이 전파 매개 행위, 그러니까 뭐 혈액이나 체액 등을 단순히 행위인 거죠. 전파 매개 행위를 한 경우. 근데 이 전파 매개 행위라는 거 자체가 혈액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막 전파를 할 수는 없지만, 체액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섹스를 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을 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준우님이 애써주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이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이 19조는 HIV 감염인의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합니다. 그것도 징역형이에요.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콘돔을 꼈는지 안 꼈는지를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랑 섹스를 했는데 너 콘돔 썼니 안 썼니, 뭐 그걸 뭐 매일 보고 있을 거야, 어쩔 거야. 그걸 가지고 처벌하는 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상한 법인데, 이게 왜 없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건 반드시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거 어제 말씀드린 유익골주의처럼 그냥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왜 없어져야 되는지 창구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19조가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법이. 근데 예방에는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이 법이 없어져야 되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것은 미리 그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전파 행위를 한다는 그것 자체를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예방이 되는 것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라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그 행위만 한다고 하면은 그냥 처벌해버리는. 그래서 이게 전혀 이제 19조가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감염인들의 성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감염인들의 개인 행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재하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긴 힘든 조항이긴 해요.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없어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여러분 만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 HIV 감염인이 콘돔 없이 성행위를 했다면 내가 사전에 뭐 HIV 감염인이다 아니다를 말하고 섹스는 합의하에 하는 거잖아요. 동의가 아주 중요한 거고, 동의해서 나는 감염이다 미리 알렸어도, 그리고 섹스 후에 HIV가 전파가 안 됐어요. 감염인이 되지도 않았고, HIV가 어제 유익골수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꾸준히 잘 치료를 받는 감염인과는 섹스를 몇 번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감염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콘돔 없이 성행위를 했으면 전파가 안 돼도, 말을 했어도 그냥 처벌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그것 자체가 좀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 라는 건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 꼭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막 어떤 사람이 HIV 감염인인데
일부러 HIV를 전파시켜서 막 그러면 어떡하냐, 그럴 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예방법으로 다스릴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형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전파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이 HIV 에이즈에 대한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많이 있어요. 유일한 조항. 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제작하고 있는 HIV 에이즈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서는 이 19조를 없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HIV 감염인의 섹스는 왜 비난받을까? 이 질문을 먼저 준우님, 그 다음에 청구님 이렇게 똑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준우님, 왜 HIV 감염인의 섹스는 비난받을까요? 1부와 2부에서 계속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적 낙인과 공포와. 근데 결국에 이거는 딱 한 가지로밖에 얘기가 안 돼요. 왜 비난받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에이즈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진짜 30년, 40년 가까이 우리는 이제 HIV는 성병이야. 성행위로 전파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콘돔을 꼭 써야 돼라는 걸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감염인이랑 섹스를 하면은 무조건 걸리는구나 가 우리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 그럼 나는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그러면 나 진짜 우리 아까 1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에이즈날 검색했는데 나오는 게 아직까지도 되게 무서운 병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러면은 진짜 무서운 병이래. 그럼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어떡해? 약간 이런 공포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HIV 감염인들은 섹스를 하면 안 돼 가 되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되게 범죄시 되는. 근데 이제 우리가 2부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아니잖아요. 안 진짜, 걸려. 3, 40년 동안 그렇게 주장했는데 내용이 한결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함으로써 적절하게 이제 치료를 통해서 컨트롤이 된다. 그랬을 때 진짜 아무리 안에다가 싸도 정말 외우세요. 네. 아무리 안에 싸도 HIV는 감염될 수 없다. 유이코슈 어제 배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더 이상 이거는 이 조항으로 HIV를 예방은커녕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이게 오히려 이게 또 그런 거잖아요. HIV 감염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러면 이 법이 존재하는 한 HIV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 때문에 나는 치료를 안 받을래,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을래 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이 되게 명백한 허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감염인들한테도 이렇게 낙인을 계속 씌우는, 넌 범죄자야 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 HIV 감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누구나 섹스를 할 수 있고 저도 하고 있고. 창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HIV 감염인의 섹스 왜 비난받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감염인이 HIV 이제 감염인과 성행위를 했을 때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퓨어한데 내 몸에 HIV 바이러스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의 사고 생각?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이 앞에도 그렇고 이 전에도 계속 이야기해왔듯이 꾸준히 치료받으면은 전파되지 않는다, 이거 계속 이야기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 커뮤니티에서도 나오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알아야 이런 것도 안 생기는데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19조가 이제
성소수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약간 1부, 2부처럼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이고, 그리고 You equals you 캠페인이 말해주듯이 꾸준히 치료받으면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HIV를 전파시킬 수 없는데, 근데 HIV 감염인의 섹스는 비난받고, 약간 하면 안 돼, 뭐 너랑은 하기 싫어 라든가 이런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리고 그 HIV 감염인도 스스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조가 없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건데, 이 19조가 성소수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HIV 감염인의 그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그러니까 HIV 감염인을 처벌하고 범죄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 조항이 있는 게 우리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 게이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 19조 왜 없어져야 될까?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눠버리는 건 아닐까?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지내는 커뮤니티인데, 이 19조로 인해서 이 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계급 같은 거, 이게 적용받는 사람과 적용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나눈 게 아니고 이제 법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이런 게 저는 별로 안 좋거든요.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함께 지내고 있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런 동료들을 나눠버린다는 점에서 저는 이 조항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서준님도 한번 말씀하시죠. 해줘봐봐. 네,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뽑긴 했네요. 저는 이제 19조가 사실 이 성소수자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HIV 감염인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건데, 창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그 HIV 감염인 내 동료인데 내 동료를 처벌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범죄화하는 조항이 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에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건데, 섹스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건데, 이 공동체를 저는 위협한다고 생각해요, 이 19조가. 그 HIV 감염인을 처벌함으로써 죄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마치 범죄자가 있고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소수자 공동체를 좀 붕괴시키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정말 나쁜 법이다. 왜냐면 이게 악용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냥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하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이 19조는 그 HIV 감염인이 범죄화를 막기 위해서, HIV 감염인이 범죄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이런 것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이고 어쩔 땐 나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이즈 예방법 저 방금 찾아봤는데 그 첫 번째 조항이 뭔지 알아요? 목적. 나 이 목적 보고 이거 진짜 쓰레기 같은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은 감염인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19조가 나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감염인의 보호와 지원과, 나는 그거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너무 옛날 법이야.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법이 조금 부연 설명하면은, 이 제19조 전파 매개인 금지 조항은 올림픽, 옛날에 88 올림픽을 앞두고 HIV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어떤 무지와 이런 것들이 막 종합적으로 있었던, 난무하던 상태에서 그 공포에 기반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개정이 된 적도 있지만 이 19조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벌하는 조항, HIV 감염인을 범죄자, 죄인으로 만드는 이 조항. 근데 예방에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이 조항. 그래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요. 19조에 대한 설명이 사실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하기엔 좀 너무 어려운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HIV 에이즈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서 그 서책자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네,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왜 19조가 뭐고 19조가 왜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좀 같이 알아보면 좋겠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없어져야 되긴 되는데 왜 없어져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걸 보면 되겠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그 영상 더보기. 아래 자막, 더보기. 자막, 자막이요? 자막 더보기 댓글. 네. 올려져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자료실 PDF 파일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이렇게 가서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쨌든 이 3일에 걸쳐서 우리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좀 소감을 좀 그래도 공유를 하고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우선 창구님부터. 일단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서 이런 영상을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 HIV 에이즈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HIV 에이즈 하면 공포로서만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그것을 좀 벗어나서 이 짧지만 이 얼마 안 되는 이 영상으로 그래도 조금은 공부가 되고 그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소됐길 바라고 더 이상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간이 된다면 진짜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아래에 이렇게 나갔던 것처럼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과연 이 19조가 없어져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를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경지에 다다른다면 정말 좋겠다. 내 동료가 되라. 같이 활동해 볼까요? 내 동료가 되라 이런 거야?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준우님도 일단 너무 춥고요. 동감합니다. 네.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HIV 에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뭐 직접적으로 이제 HIV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저도 이제 옛날에 얼마나 옛날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HIV 에이즈 되게 막연한 두려움 저도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많이 바뀔 것 같고, 네, 결국에는 HIV 에이즈가 무서운 이유는 몰라서 무서운 거죠. 알면은 더 이상 무섭지가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HIV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을 조금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에 이제 종로에서 막 이렇게 많이 놀 때 물론 요즘에 지금은 안 노시나 봐요. 지금은 요즘에는 못 놀잖아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좀 힘들어졌는데 네, 우리 개업소 사장님도 응원합니다. 네, 저도 공포가 있었고 잘 몰랐어요. 그리고 관련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계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쨌든 남성 성소수자들의 이제 그 환경이 그 HIV에 취약하다 보니까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의제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라면, HIV, 에이즈 같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성소수자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우리의 의제다라는 거, 게이들의 의제다. 네, 게이들이 좀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변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핑계 삼아 우리 에이즈의 날에 대해서, 에이즈에 대해서, 유의고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19조에 대해서, 그리고 HIV 감염인 인권을 위해서 혹시 내 동료가 HIV 감염인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견으로 좀 같이 사유할 수 있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여러분 또 만나요.